공중보건의사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을 맡았었고, 올해 2024년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홍보이사로서 하고자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각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떠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에게 조금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건데요. 바로 완도 금당도에서 근무하시는 공덕규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여러 의료 취약지 중에서도 제일 의료 취약지인 섬에서 근무하시니까 다른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만나 뵙고 어떻게 생활하시고 근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전남 고흥 우두항으로, 이제 전남 고흥에서 이제 여기서 이 배를 타고 저기 끝에 있는 저 섬에 갑니다. 저 섬이 바로 금당도입니다. 배에다가 싣고 이제 곧 있으면 출발을 합니다. 배 옥상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요. 밑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저기가 바로 우도항입니다. 진짜 조그맣고 오는 길도 굉장히 험하고 건물도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이 아주 작은 항입니다. 바로 저기가 완도 금당도이고요. 안에는 아주 작은 객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좌석은 없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충북 진천군에서 4시간 반을 달려서 고흥군 우두항으로 왔고, 이제 여기서 8분 정도 배를 타고 완도 금당도로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머네요. 선보이 선생님들 정말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저기 완도 금당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섬인데, 저희 선보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선보이 선생님 본가 아파트 주민들보다 인구수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당보건지소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 그래서 먹고 자고 뛰어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충북 진천군에서부터 4시간 반을 달리고 이제 배를 한 10분 정도 타가지고 오늘 완도 금당도에 왔는데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각종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더 취약지인 선보이 선생님 한번 모셔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도 금당면 금당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하고 있는 공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학교를 이제 6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이라서 굉장히 친한 형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저희 공덕규 선생님 혹시 나이나 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나이는 올해 95년생 30살이고요. 네. 과는 제가 수련을 아직 받지 않아서 일반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이 30에 이제 수련도 안 받고 공보위로 오시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아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보위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공중보건의사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대생들은 일단 졸업을 하면 국가고시를 치고 의사 면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의사 면허가 나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현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위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보통 수련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의관으로 많이 가게 되는 편이고, 수련을 하지 않고 군대를 가게 된다면 공중보건의사로 많이 가게 되는 편입니다.
네, 최근 이제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은 복무 기간이 38개월로 많이 긴데 비해서 현역은 18개월로 복무 기간이 적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따기 전에 의대생 시절에 현역으로 군대를 가는 비율이 꽤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 전역자가 올해 450명인데 비해서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250명으로 꽤 많이 줄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굉장히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섬에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을 하시겠지만은 뭐 육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소를 2개 만든다거나 3개 만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섬에 선생님 있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말로 할 수가 없지. 전 나가야 돼요. 아, 그건 그쵸. 하룻밤 자와야 돼. 이렇게 하려면. 손 이렇게 소독도 이렇게 해주시고 믿음직스럽네, 그쵸? 말씀을 고맙지요.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뭔 상을 줘야 돼. 그러게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거승사 왔어. 아니야. 너 왔다. 그거 와도 안 돈 되는데. 드려야지. 돈. 돈 700원 주시면 됩니다. 네. 700원씩 드려야지. 700원. 그 치료비도 못 다니.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뭐 촬영 있으면 뭔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요, 뭐 그냥 홍보 자료로 쓴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아이고. 네. 과외도 주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무서웠어. 원래 오세요. 네. 네. 아니. 원래 이렇게 주말에도 환자분들이 좀 오시나요? 주말에는 보통은 그 응급 상황만 받게 됩니다. 네. 일반 진료는 안 하는데 저분은 제가 그 평소에도 드레싱을 해드리는 분인데 상처가 좀 복잡하고 감염 위험성이 커서 혼자서 드레싱하기가 좀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도 제가 좀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렇게 또 그러게요. 네, 과일을 좀 갖다 주시네요. 저렇게 뭐 과일 같은 거 갖다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게 뭐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종종 계세요. 그때도 이제 심근경색으로 제가 네. 환자를 이송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감사하다고 뭐 바카스나 이런 거 사들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런 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진료도 보고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의사는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충청도, 뭐 경북, 강원도 이렇게 서울까지 이 근무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공중보건의사로 선발이 되면 네. 3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훈련이 끝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운이 좋다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다면 지원하는 곳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후순위인 곳에 경쟁률이 좀 낮은 곳에 배치가 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도 배치가 끝나게 된다면 경상북도 안에서도 예를 들면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이런 식으로 시군구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시군구를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칠곡군을 예를 들면 그 안에 보건지소가 한 7, 8개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보건지소도 이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좀 공중보건 의사가 활동하기 좀 유리한 환경이 있고 어떤 곳은 좀 열악한 환경이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순번을 뽑아가지고 1번부터 좀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중보건의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일하는 지소까지 모든 게 다 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공덕규 선생님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전라남도 완도의 금당도 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운이 좀 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좀 운이 안 좋은 편이죠. 제가 원래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경상북도를 가려고 했어요. 경상북도가 이제 경쟁률이 1.2에서 1.3 정도로 경쟁률이 높지 않은 곳으로 알아서 나는 이제 경상북도에 보건지소를 가서 대구로 출퇴근도 하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희박한 환경을 뚫고 전라남도에 갇히게 되게 되었습니다. 꿈이 굉장히 네. 크셨군요. 그렇다고 꿈이 크다고 제 바람이 너무 컸던 거죠. 아, 그렇죠. 전라남도가 좀 교통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다른 도를 선택을 했다가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라남도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전라남도로 배치가 되었는데 시군구를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네. 순번표를 다시 뽑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낮은 번호를 뽑았어요. 제가 40명 중에 한 30번 정도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명 중에 30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라남도 하면 생각나는 괜찮은 지역들, 나주나 순천이나 이런 좋은 지역들은 제 앞에서 다 나가게 되었고 제가 선택할 때쯤에 남은 지역이 신안, 진도, 완도 이렇게 남아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섬들이 좀 많은 지역들이네요. 그렇죠. 다 섬 아니면 연륙도라고 섬이긴 한데 다리가 이어져서 육지 취급을 받는 곳이 있어요. 남은 곳이 이제 연륙도랑 섬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연륙도를 가게 된다면 이제 육지 취급을 받기 때문에 3년 동안 네.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전라남도랑 대구랑 왔다 갔다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섬을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가자. 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를 하게 해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완도에서도 섬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운이 좋으신 편이긴 하시네요. 그렇죠. 연륙도를 안 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연륙도를 간 분보다는 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쵸. 막 들어보니까 연륙도를 1년차 때 갔다가 2년차 때 섬으로 옮기고 3년차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근처에도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저희 치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께서 딱 그런 케이스라고 아, 보면 되겠습니다. 1년차 때 완도 보건의료원에 네. 계시다가 이제 2년차 때 섬으로 들어오게 되셨고 이제 3년차 때 그분도 대구 분이시거든요. 이제 경북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러면 이제 올해 4월달 중순에 이제 옮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경북을 쓰실 건가요? 네, 저는 제 집이 대구 달서구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좀 가까운 칠곡이나 고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꼭 원하시는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완도 금당 보건지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총 몇 명이서 근무를 하나요? 금당보건지소에서는 총 7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분과 공중보건의사 4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두 분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섬에는 의사가 저희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2명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교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의사나 치과의사분들은 응급을 대처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씩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두 분이서 이렇게 유일하게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서 거의 1년 365일을 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공덕교 선생님 근무 스케줄이나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정규 근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때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5시에는
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네. 제가 당직을 서면서 응급 상황이나 뭐 119와 그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24시간 상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 교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총 며칠을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중에 저랑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주말에도 응급 상황은 언제나 생길 수 있으니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주하는 대신에 대체 의무를 주기 때문에 주말에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 있었으면 대체 의무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쉬러 나가게 되고 대신에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쉬는 동안에 다시 상주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건기관은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네. 여기는 왜 특수하게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나요? 그 이유는 섬이다 보니까 네. 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6시에 퇴근을 하면 배를 못 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섬이라서 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일부러 당긴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시골 쪽에서도 이제 뭐 농번기나 네. 휴번기 그런 거 맞춰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